보자. 여기 법률 관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모든 생활에서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하는데 그걸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을 법률관계라고 해. 무슨 알겠지?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커피를 사러 갔는데 그 커피를 사러 가서 나에게도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지만 커피숍 주인에게도 권리, 의무관계가 발생하는데 그걸 법에 규율하고 있으면 법률관계, 그걸 법에 규율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관계야. 오케이? 별거 없어. 뭐 책에 사실관계, 법률관계 엄청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그렇게 하면 머리가 폭발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냥 법대로 따르면 돼. 그게 법률관계야. 그래서 그 법률관계는 구속력이 있단 말이야. 법적 구속력. 안 지키면 제재가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민사관계에서는 내가 가서 해달라고 해야 돼. 근데 형사관계에서는 뭐야? 하지 않아도 발견만 되면 잡혀가. 네가 친구 때리다 걸리면 내가 친구 때리다 걸리면 잡혀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법에 그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게 법률관계야. 근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관계야. 쉽지? 야, 모든 인간의 그 인간 사이의 관계가 법에 규정되는 게 아니잖아. 도덕으로 끝나는 것도 있잖아. 처벌 안 되는 것도 있잖아. 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 특히 요즘에 AI 법으로 규정되니? 안 되잖아. 그건 기술력을 못 따라가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심히 써야지. 그래서 봅시다. 이건 단순한 관계, 단순 관계 아니고, 즉 사실관계 아니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것도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모든 인간관계에는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하는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법적인 구속력이 있으면 법률에 의한 제재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사실관계에서도 권리관계, 의무관계 발생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그냥 마음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공부를 퍼뜨리면 안 돼. 모든 공부는 퍼뜨리면 안 되고 한 테두리에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고 거기서 이해되면 원칙을 보고 예외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학습량이 줄지. 얘들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해도 서울대는 좀 힘들고 내가 졸업한 학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경희대까지. 오케이? 갈 수 있어. 가능해. 근데 여기나 거기나 똑같지 않니? 뭐 가서 뭐 하게. 어디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봅시다. 그래서 얘를 좀 들어보면 친구관계에서는 사실관계잖아. 이거는 친구관계에서 뭘 해줘야 되는 의무나 권리가 발생해? 근데 만약에 친구관계에서 뭘 해줘야 되는 의무나 권리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친구와의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마음의 양심의 가책, 그리고 벌어지는 사이, 뭐 이런 것들,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뭐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권리관계 의무. 죄송합니다. 야,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권리관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법으로 제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어디 갔나?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매매관계에서는 법에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지?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법에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뭐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책에는 뭉쳐서 적어놨어. 약간 애매하게. 그래서 내가 읽어보니까 약간 이 부분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우리가 인문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책이 보면 애매하게 적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자기만의 틀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 그러다 보면 지식이 쌓이면 어느 날 폭발하는 거야. 보자. 그래서 권리의 개념 보면 권리는 법에 의해서 특정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힘. 특정 이익. 여기서 법에 의한 특정 이익이 뭐냐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해서 권리.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권리라고 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와이파이를 터트려서 집에 깔았어. 그러면 내가 그 U 플러스 뭐 KT 이런데 와이파이를 깔았어. 그러면 나는 그 회사에 뭘 줘야 될 의무가 있지?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내가 와이파이를 조금 더 잘 터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이거는 법률 관계란 말이야. 왜냐하면 법의 매매잖아, 거래잖아. 그러면 그 U 플러스는 나에게 잘 터지게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걸 우리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그래.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잘 터지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두자로 권리라고 해. 근데 우리 밑에 층에 사는 애가 그거를 내가 비밀번호를 안 걸어놔 공짜로 썼대. 그러면 걔는 의무도 행하지 않았는데 이익을 옆에 있다가 얻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 두 가지가 있는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을 우리는 권리라고 해. 그리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기본 원칙이 조건이 뭐냐면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를 행해야 돼.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쉽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를 퍼뜨리면 힘든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지식을 모아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나머지 공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익은 재산이나 생명이나 자유 등에서 발생할 수 있어. 재산을 얻는다든지 생명을 보호받는다든지 뭐 자유를 얻는다든지. 그래서 기본권에 나와 있잖아.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법으로 지켜져야 되는 권리잖아. 그지? 그러면 기본권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꼭 주겠다고 하는 권리잖아. 그럼 헌법은 법이잖아. 법으로 보호받는 이익이지. 그럼 그게 권리지. 그래서 여기서 기본권의 핵심 되는 건 뭐냐면 재산이랑 생명이랑 자유야. 인간에게 있어서 재산, 돈, 자유, 생명 이거 말고 소중하게 뭘까? 없어. 사랑은 조금 지나가면 없어져. 엄마 아빠가 아직도 사이가 좋으시니?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좋지 않으셔. 오늘 아침에 싸우셨대? 어제 저녁에도 싸우시고? 웃기지 않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보자. 그래서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고 권리자에게만 준대. 이익을. 권리자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의무를 행했다는 거야. 어떤 걸로? 일정한 법률 행위로 일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해가지고 매매 이런 것들, 거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의무를 행했대. 돈을 줬대. U 플러스에 돈을 줘서 나는 뭐가 됐어? U 플러스를 잘 쓸 수 있는 권리자가 된 거야. 그러면 내 걸 몰래 도둑질해서 썼던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나가 되잖아. 아무나.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U 플러스의 돈이라는 의무를 행한 권리자에게는 주어지는 게 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법적 힘은 법이 인정해야 하는 권리. 법이 인정해야 되는 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보면 이제 교재 수정이 조금 교정이 약간 필요한데 반사적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반사적 이익은 당연히 권리가 아니지.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이익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 그래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우린 뭐라 그래? 두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뭐야? 권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익은 뭐야? 반사적 이익. 옆에 있다가 덕을 받대.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아니죠. 다른 말이니까. 근데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하나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 이렇게 가르치면 이해되는데 처음부터 권리 그리고 처음부터 반사적 이익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나는 이걸 끝까지 공부를 다 했잖아. 다 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지.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킵해서 보고 다시 돌아와서 또 보는 거야.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그 앞부분만 집합만 엄청나게 새까맣잖아. 그거 이유가 뭐야? 그 이유는 집합에서 물음표를 너무 많이 찍어서 그래. 우리가 학문은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한다는 건 물음표를 많이 찍어야 학문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어. 에디슨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에디슨이 아니고 그냥 학습을 할 거면 물음표는 나중에 찍는 거야. 한번 쭉 다 보고 큰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덧칠할 때 물음표를 찍는 거야. 예술가들이야. 물음표를 많이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된다면 물음표를 너무 많이 찍으면 처음부터 많이 찍으면 공부가 싫어진다 나중에. 그래서 정리하는 거야 얘들아. 뭐 딴 거 있겠어? 그래서 권리의 분류는 뭐 여러 권리의 분류는 여기 보는 것처럼 공권부터 시작하는데 권리의 분류는 뭐 공권, 사건 뭐 이렇게 했어. 공권은 뭘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게 공권이야.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공적인 이익, 여러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가겠지. 국가도 낼 수 있고 개인도 낼 수 있고 일반 단체도 낼 수 있어. 그 조직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공적인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공권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국가와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는 게 공권이야. 그러면 공적인 권리관계,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는 여러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쉬운 건 뭐 이런 거지. 참정권 이런 거.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정치에 참여하는 건 참여한다. 정치에 참정권이잖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만 있니? 두 개야. 뭐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국회의원을 내 권리를 넘겨준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 내가 뽑는 방법.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공무원, 다른 공무원, 일반 공무원 시험 봐서 되는 경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니면 뽑혀온 국회의원에게 착출돼서 별정직 공무원이 되는 방법. 세 가지야. 그치?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시험 봐 들어가니? 아니야. 선거에서 들어가?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참정권,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공적인 권리는 뭐가 있을까? 너 세금 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는 공적인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러면 반대로 국민은 뭘 해줘야 돼? 세금을 내라고 했으면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건 공적인 의무라고 해서 공의무라고 그래. 그러면 의무를 행했을 때 뭐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권리가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치?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공적인 의무, 납세 의무를 했다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어떠한 공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가 국가 세금을 냈어. 그러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나를 잘 지켜달라는 걸 요구할 수 있잖아. 국가의 안전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행위를 해달라고, 그리고 정치행위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공개해달라고, 뭐 청구권 이런 것도 행사할 수 있고, 내가 세금을 내야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의 5가지 의무가 있었잖아. 뭐야?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그리고 또 뭐 있었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납세 잘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일을 해야 돼. 일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일정 부분 시켜야 돼. 그래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야. 그리고 5번째 뭐 있었어? 환경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그랬지?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면 우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뭔가 요구할 수 있대. 그 중에 하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권리도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사회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하고. 그래서 공권은 공적인 이유로 공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공적인 권리를 요구하려면 공적인 의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야 된대. 그게 공의무야. 이해됐지? 교재는 이걸 막 따로따로 적어놨는데 잘 생각해보면 봐봐잉. 국가는 납세를 가지고 좀 생각해볼게. 납세.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돈을 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떤 권리가 생겨? 뭐 어떤 의무가 생겨? 국민은 납세 의무가 생기고 어떤 권리가 생겨? 나를 잘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러면 이걸 공권 공의무라 그래. 그지? 공적인 권리 공적인 의무라 그래. 그런데 이걸 개인이 했지. 그래서 개인적 공권,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 공의무라 그래. 그러면 그 납세에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해서 뭘 해달라고 할 수 있어? 뭘? 납세에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뭘 요구할 수 있어? 돈을 내라고, 납세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그걸 공의무라 그래. 그러면 국가는 공권이라 그래. 그러면 국가는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공권이야. 그러면 세금을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국가는 국민에게 뭘 해줘야 돼? 잘 지켜줘야 돼. 그리고 정치에 잘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끔 해줘야 돼. 그걸 공의무라 그래. 그걸 국가가 했다고 해서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의무 이거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책에 엄청 많이 적혀있거든? 다 넘어가.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권은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권이 국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 개인에게도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교재가 약간 보완이 필요해. 그래서 사건은 뭐냐면 개인 간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야. 개인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너와 나 사이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누가 나의 생명을 침해했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나는 내 생명을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의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한 권리가 있어. 그지? 잘 지켜달라고 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지? 그리고 그거는 공권이겠구나. 그러면 생명, 인격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명, 신체, 명예와 관련된 인격권이 존재할 수 있대. 그러면 뭐 어떤 거 있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해서 모욕 행위를 했어. 이거 위에 거 인격은 조금 헷갈리니까 밑에 거부터 보자. 재산과 관련된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해.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은 뭐야?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은 뭐야?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건을 팔라고, 내가 아파트를 팔아. 그런데 팔면 나는 어떤 권리가 생겨? 파는 사람은 어떤 권리가 생기게? 아파트 주인, 처음에 주인은 어떤 권리가 생겨? 내가 아파트 주인이고 네가 아파트를 사려고 해. 그러면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고 나는 너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겨. 그러면 나는 집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야. 아파트 매매에서. 그러면 상대방은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아파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개인 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사건이라고 그래. 사적인 권리관계, 사적인 의무관계, 사의무 이렇게 얘기하거든. 사건과 사의무는 별 의미가 없어. 그냥 권리 의무라고 하지. 근데 이제 공권 사건이라고 나눠져 있으니까 분류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 국가가 행사할 수도 있어. 개인 둘 사이에서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 사이에서 법률관계가 형성돼서 권리와 의무를 한다면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 둘 다에게 발생을 해. 그런데 이건 어때? 공무원이 밖에 나와서 책상을 사러 왔어. 총무과 직원이야. 시청의 총무과 직원은 밖에 나와서 뭘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책상이 말고 연필로 할까? 필기구를 사러 나왔어. 필기구를 사러 나오면 슈퍼 주인, 문방구 주인은 개인이잖아. 공무원은 국가를 대리해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국가야, 국가. 공무원은 그냥 국가의 인적 자원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원래 국가가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애가 아니잖아. 그 단체잖아.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가지고 공무원이 대신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그 공무원이 나가서 연필을 샀다고 쳤을 때 여기서는 국가적 사건, 국가적
의무가 발생하고 그 문방구 주인은 개인적 사건, 개인적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단어가 나뉘는 거야. 의미 없지? 누가 샀느냐? 그럼 내가 문방구에 가서 사.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의무가 발생하지만 개인적 사건, 개인적 의무가 발생하지만 잘 생각해봐.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야 얘들아. 봐. 국가가 나가서 문방구에서 뭘 샀어. 공무원이. 그러면 국가적 사건, 국가적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지? 쉽잖아. 얘들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20년 걸렸어. 내가 모른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 없다. 니들이 이런 걸 다 잘하면 나는 뭘 먹고 살아야겠니? 오케이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대표적인 사건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 주체가 국가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국가가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거래 관계에서는 국가는 일정한 그냥 단체로 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라고 저기에다가 분류를 해놓은 거야. 근데 이 큰 틀을 알고 있으면 굳이 책에 나와 있는 제목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두 번째 시간에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건 종류는 사건과 관련해서 종류는 두 개가 있는데 물건,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물건의 지배라는 건 뭐냐면 나라에 등록할 수 있대. 채권은 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봐봐. 채권관계는 뭐냐면 모든 법률관계에서 채권관계 발생해. 권리관계, 의무관계 다 발생하자고. 내가 너한테 커피를 사러 갔어. 그러면 권리관계, 의무가 발생하지. 근데 커피를 사오고 너에게 돈을 치르고 나면 그걸로 끝나. 그래서 채권관계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걸로 끝나. 거래가 끝나면. 그런데 물건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파트 매매를 해. 그지?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거래가 끝나고 나면 권리관계, 의무관계는 사라져. 그런데 또 다른 권리가 하나 더 생겼대. 등기. 그건 왜 그러냐면 거래하는 물품이 너무 비싸대. 그래서 처음 출발은 채권관계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관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관계 중에 돈이 꽤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권리를 하나 더 줬대.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그래서 우리가 책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적혀있냐면 채권은 거래가 끝나고 나면 권리와 의무가 사라진다고 돼 있는데 물건은 권리가 이동한다고 돼 있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거래는 끝나고 나면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소멸해. 채권관계도 물건관계도. 그런데 물건관계는 그 거래하는 물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권리를 하나 더 줘서 등록시킨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건은 지배를 한대. 종류 이게 물건에 대한 지배를 하는 거고 채권은 상대방에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건 별 의미 없는 거고. 지식재산권은 저작권이랑 특허. 저작권이랑 특허가 있는데 저작권은 지식재산인가 뭐야? 지식이 돈이 되는 거, 재산이 되는 거야. 지식이 돈이 된다는 얘기는 뭐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돈이 된다는 거야. 저작권은 이거야. 문학이나 예술을 보고 그걸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모방을 통해서 창작하는 거야. 그게 저작권이야. 그래서 저작권의 핵심은 창작성 플러스 표현이야. 근데 특허권은 신규성이 있어요. 신규성. 제일 처음 만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산업성이라고 하는데 산업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여러 대량 생산이 가능해 특허가 생겨. 그래서 일본에서 특허 받지 못한 물건들이 그 책이 있거든? 거기에 보면 그건 뭐냐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없었어. 산업성이 없어가지고 특허는 산업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특허권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교재 사례는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진은 얘들아 저작권은 문학 관련된 거, 예술 관련된 거, 사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글, 그림, 음악 또 뭐 있냐? 글, 그림, 음악, 사진. 그러니까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영상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한 7, 8개 되는데 기억이 안 나지? 이게 문학과 관련된 거나 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거기에 플러스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그거야.
저작권이야.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등록할 수도 있지만 무슨 컴퓨터와 관련된 법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걸로도 등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 선택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사진은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판례의 취지는 저작권은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작권이라는 건 뭐야? 저작물에 대한 권리야.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이 그림은 내 거지. 나는 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거야. 저작권은 뭐냐면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소유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도 생길 수 있고 이걸 처분할 수도 있는 게 소유권이야. 이해됐지? 점유, 사용, 수익 이게 있어야지 소유권이야. 그래서 판례의 취지는 저작권은 허락 없이 권리니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은 그러면 여기서 저작권에서 좀 중요하게 요즘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AI가 창작물을 만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법 없어. 왜냐하면 권리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권리를 침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 민법상. 아니면 형법상 문제가 되면 징역을 가야 돼. AI가 징역 갈 수 있어? 징역의 기본은 뭐냐면, 손해배상의 기본은 뭐냐면 소송이잖아. 소송의 기본은 뭐냐면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돼. 소송의 당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번호가 있어야 돼.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가 없으면 서류도 송달할 수 없고 법원에 부를 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AI가 번호가 있어? AI가 나라에 등록된 번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불러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AI의 저작권 어떻게 할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써야 돼. AI가 만든 건 우리가 기존 AI와 생성형 AI의 차이점은, 기존 AI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계산해줘 하고 넣으면 그냥 걔가 계산해서 뽑는 거야. 근데 생성형 AI는 약간 룰이 달라. 얘가 먼저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 그리고 이 패턴을 수식으로 저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주문서를 넣어. 나 고양이 그려줘 이러면 걔가 그 고양이 그려줘 이 단어를 또 숫자로 바꿔. 숫자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숫자화된 데이터와 유사한 애를 찾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귀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조합해서 내는 거야. 그러면 이 귀가, 코가, 눈이 누구 걸 저장해 놓은 건지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못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저작물도 아니야. 창작도 아니야. 생성형 AI가 만드는 건 창작이 아니고 계산이거든? 계산한다고 얘기해. 그럼 일종의 약간 니들 이해 안 되겠지만, 그렇다 치면 창작이라고 하자. 창작한 건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용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I를 사용할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는 한 학기 다 끝나고 나면 알려줄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많아.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음으로 나오는 게 그 사회권이잖아. 사회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우리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사회권,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 그래서 사회권의 유형으로는 근로권이랑 교육권이랑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 있다. 쉽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뒤에 보면 여기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보자.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권과 관련해서 사회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로권, 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이 있는데, 사회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권리는 작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책에 보면 분류가 약간 되어 있는데, 지배권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은 지배권이야. 지배권에 해당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 뭔가를 지배하느냐 안 하느냐. 청구권은 뭐야?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냐, 이런 건데, 이런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냥 분류해 놓은 거야. 그리고 형성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의사로 그 뭐 법률 관계가 변화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취소권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을 했는데 없었던 일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런 것들 뭐 했는데 내가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거는 내 의사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걸 형성권이라고 해. 그리고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청구, 거절,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얘기냐? 항변권. 대항해서 변론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뜻이잖아. 네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런 거야. 네가 이 시계를 나한테 맡겼어. 누군가 시계를 나한테 맡겼어. 그러면 그 시계를 다 고쳤어. 내가 시계 수리공이야. 그러면 시계를 맡긴 사람이 나한테 오면 뭘 줘야 돼? 돈을 주고 시계를 찾아가야 되잖아. 근데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네가 동시에 이걸 해줘야 내가 시계를 넘겨줄 수 있다. 동시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의미가 있냐? 당연한 그냥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동시 이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랑 똑같은 거야. 뭐 해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재 사례에는 이런 거 아파트를 매매해서 동시이행 항변권과 관련된 사례인데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했을 때 돈을 안 주면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야. 내가 아파트를 사기로 했고 계약금, 잔금 다 계약금, 중도금 다 했는데 잔금을 안 줘. 그러면 네가 잔금을 줘야 등기를 쳐줄 수 있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잖아. 그럼 등기 얘기 나왔으니까 보자. 매도인, 매수인이 있어. 아파트를 판 사람, 아파트를 산 사람 이렇게 있어. 그러면 등기 칠 때 누구 가는 거야? 1. 매도인, 2. 매수인, 3. 매도인, 매수인 손잡고. 둘이 같이 가는 거야. 거래 안전을 위해서, 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아파트 여기 또 살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 나라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리고 판매가가 있어. 거래 가격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4억이고 내가 산 가격이 3억이면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4억 기준으로 내는 거야. 4억에 이건 자기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집이 없는데 무주택자인데 하나 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1%에 3%. 이건 계산식이 있어. 9억 이상이면 3%야. 그런데 내가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두 채째야. 그러면 8%야. 가격 상관없이. 그리고 두 채가 있는데 세 채 이상부터는 12%야. 한번 계산해볼까? 예를 들어 내가 두 채가 있는데 세 채를 샀어. 세 채째야. 그러면 5억짜리만 12% 얼마야? 6,200이야. 거기에 취득세만 이게 취득세거든.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의 10%가 부가교육세라고 해서 부가세라고 하거든. 그거 내야 돼. 그러면 만약 600만 원의 취득세를 낸다면 10% 66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아마 대충 계산해 보면 6억에서 9억 사이는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곱하기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시가가 4억이고 판매가가 3억이면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게 가세의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가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그러면 6억에서 9억은 가세 표준 곱하기 3분의 2 빼기 3이거든. 대충 계산하면 퍼센테이지가 7억이면 한 1.8 그리고 8억이면 한 2.3 이 정도 돼. 그래서 무주택자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는데 2주택부터는 8%, 3주택 이상은 12%야. 어마어마해 세금이. 그래서 아파트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세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 그게 자꾸 올라간다고 말들이 많은 거잖아. 그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가 취득할 때 말고도 지금 세금, 재산세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기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전부 파는 거야. 아파트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동시에 항변권 그리고 권리,
절대권, 상대권이 있는데 절대권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별다른 의미가 없죠. 일신전속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일신전속권이라는 건 뭐야? 내가 예를 들어 화가야.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어.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명예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여기는 의미가 없어. 이게 뭔가 그 권리의 의미에 대해서 권리와 관련된 의미에 의해서 분류한 거야. 학자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공적인 권리냐 이게 사적인 권리이냐 그리고 이게 어느 법에 해당되느냐 요 정도만 알면 돼. 니들 법학 전공할 거 아니잖아. 법학 전공해도 이런 거에 자꾸 물음표를 찍다 보면 인생이 망한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돼. 망하진 않아. 열심히 학자가 되면 되지. 보자. 그래서 여기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가 있는데 주된 권리는 뭐냐면 우리가 권리관계, 의무관계에서 발생하는 주된 권리야. 예를 들어서 거야. 내가 아파트를 사면, 집을 사면 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근데 예를 들어 그 집에 창고가 붙어 있었어. 그러면 그 창고는 그 집과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주된 권리 따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된 권리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창고는 종물이 되는 거야. 종된 권리, 동물 이렇게. 근데 이건 어때? 개와 개밥그릇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개가 있었어. 근데 개장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도자기라는 사람인데 보다 보니까 개밥그릇이 엄청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랬대. 아, 저 개를 사면 개밥그릇을 주겠구나. 그래서 그 개를 샀대. 그래서 개주인한테 개밥그릇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개밥그릇은 안 팔아요. 이건 왜 그런 거야? 개가 주라면, 거래에 주라면, 주물이라면, 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된 권리라면, 밥그릇은 그거 아니라도 대체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주물종물 사이가 아니야. 무슨 알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아니고 집과 창고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시골집 같은 거 요즘에는 다 안에 화장실이 있지만 밖에 화장실이 있는 거 생각해보자. 그러면 집 팔면 화장실 안 파니? 그건 종물이야. 종된 권리야. 요구할 수 있는 화장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종된 권리야. 근데 주된 권리는 집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거래에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생길 수 있고 그 주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게 주물. 종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게 종물.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집 팔면서 화장실 안 팔 수는 없잖아. 아니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재 사례는 여기서 보면 주된 권리를 따라오는 게 종된 권리래. 그러니까 주된 권리는 뭐야? 거래의 주가 되는 권리. 집을 사는데 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는 뭐냐면 집 밖에 화장실이 있었대. 그 화장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종된 권리고 화장실이 종물이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 그리고 여기 개와 개밥그릇 사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 보면 개밥그릇 이거는 주물종물 관계 아니야. 각자 개별이야. 대체 가능하잖아. 그지? 어차피 대체 가능도 그렇고 개를 파는데 꼭 개밥그릇이 가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집을 팔 때는 화장실은 가야 되지만 꼭 가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서 개주인이 많이 팔았을 거야. 개를. 그래서 판례는 종물 인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대. 종물이 되면 주물이 갈 때 종물도 따라가야 되거든. 종물로 인정되면 거래 시에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내 거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권리 중에 제한되는 사유가 발생해. 헌법 23조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한할 수 있대. 공공복리는 뭐야? 공적인 이익관계, 공공의 이익, 여러 사람의 이익, 도로를 깐다든지 시청을 짓는다든지 철도를 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내가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 땅에 대한 사적인 이 권리가 있어.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그거 팔아야 됩니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팔아야 돼. 끝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강제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거래와 관련해서 권리 행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신의 성실, 상대방을 서로 믿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있대. 신의 성실, 신의 성실이랑 신의칙이랑 달라. 신의 성실은 거래 관계, 법률 관계, 사실 관계에서 어떤 너와 나의 거래에서 너와 나의 관계에서 서로를 믿게끔 성실하게 하는 게 신의 성실이야. 내가 만약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면 커피숍 주인은 나에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커피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나는 위조지폐를 주면 돼, 안 돼? 성실하게 진짜 돈을 줘야 된다. 신의 성실이야. 그래서 서로 믿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신의 성실이고, 신의칙은 다른 말이야. 신의칙은 상식. 예를 들어 땅이 이렇게 있어. 땅이 이렇게 붙어있어. 땅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A가 건물을 짓는데 B 땅을 건물을 100평짜리 짓는데 B 땅을 약간 5평 정도 물었어. 그럼 B가 사적인 재산권이 있잖아. 요구해. 야, 네가 내 땅을 측량해보니까 5평 물었네. 당장 헐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이건 도의적으로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없는 권리 주장이야. 권리 남용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어떻게 하냐면 5평 사라. 2. 5평에 대한 그 임대료를 내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야, 건물 허물어. 내지는 야, 5평만큼 허물어. 5평만큼 건물을 허물면 건물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값어치도 굉장히 떨어지고 상대방의 재산권을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예를 교재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이 부족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거래하는데 100만 원이 부족했대. 그러면 그 100만 원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하다는 거지. 상식선에서 넘는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너 100만 원 며칠까지 기한을 줄 테니 가지고 와. 안 그러면 안 가지고 오면 계약을 해지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바로 계약 해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엔 부당하다는 거지.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는 재판에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둘 다에게 자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대가리 뜯고 싸워도 어떻게 돼? 둘 다 징역 가는 거야. 징역 지금 포화 상태 난다. 얘들아. 구치소에 난동났대. 뉴스에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 내가 얘기했지? 군대는 어떤 곳이, 군대가 아니고 징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와 손 들어. 너희가 갔던 그 군대에 10배 인원이 10배 심하나? 5배의 인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자. 못 나가. 화장실도 그 안에 있어. 어때? 와, 지옥이다. 그지? 그거야.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여기 교재 사례, 그래서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레치디는 경미한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 100만 원 부족했다는 걸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지.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권리가 있더라 하더라도 자기 권리를 너무 심하게 주장하면, 남용은 심하게 넘어서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용하는 게 남용 아니야?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야. 그래서 권리남용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팔레치디는 이익보다 피해가 크면 권리남용이래. 예를 들어 내가 5평 땅을 물었어. 그래서 그 남의 땅을 넘어간 게 만약에 그 손해를 준 게 5%라면 내가 상대방이 그 5평 때문에 건물을 헐으라고 했을 때 그 손해가 100이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래서 그건 안 된대. 이익보다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익은 5%지만 A에게 이익 5%, 근데 B에게 피해가 100이잖아. 이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무에 대해서 볼게요. 의무에 대해서 좀 보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must? 오케이. must? 맞니? just? 아니 또 must. 영어 공부하지 너무 오래돼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강제집행. 손해배상은 뭐야? 네가 그걸 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으니까 내가 피해본 손해를 물어달라는 게 손해배상이야. 네가 계약을 했는데 네가 납품 계약을 했는데 납품을 늦게 해가지고 내가 두 번째 넘겨야 되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 그러면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할까?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내가 주문했어. 12월 24일 날 저녁 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케이크를 24일 날 안 만들어주고 25일 날, 26일 날 만들어주면 의미가 있냐? 그럼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거지. 케이크값 물론 물어줘야 되고 당신이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내 프로포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이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어디 가서 12월 24일 날 케이크를 구할래? 못 구해! 그지? 특별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왜 그렇게 술을 먹니? 집에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집에서 엄숙하게 있어야지. 오케이 봅시다. 그리고 강제집행은 뭐냐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내가 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얘한테 돈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돈 주라고 판결을 내려준단 말이야. 손해배상 해주라고 내려줬잖아 이미 여기는.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야 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겠냐 순순히? 안 주지? 그래서 뭘 하냐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빨간 딱지 안 붙어봐서 모르겠다 아직 거기까지는. 그래서 진짜 빨간색을 붙인대. 내 동생이 그 등기소에 그 법원은 보직이 돌거든. 법원은 공무원들은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등기소에 있었어. 엄청 어렵대. 그게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형사과로 옮겼는데 등기소는 엄청 일이 어렵고 형사과도 어렵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니 개고생할 줄 알았어. 제발 수업 시간에 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어떡하라고. 한번 데리고 올까? 보자. 그래서 여기서 강제집행, 손해배상 강제집행 예외적으로 교재에서 예외라고 그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의무 중에 예외라는 게 있어. 자연채무, 이행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채무나 아니면 이행할 수 없는 이행 강제가 불가한 채무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넘어가자. 이게 교재에 너무 허술하게 나와 있어서 적긴 했는데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의무의 분류 공의무가 있는데 공의무 공적인 의무야. 봐봐. 국가에 대한 의무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나 국방의 의무는 개인이 하는 거잖아. 개인적 공의무. 그러면 납세나 그 군대 가는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공적인 의무를 행하게 되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공적인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뭘 할 수 있어? 요구할 수 있대. 뭘 요구할 수 있어? 나를 잘 보호해달라. 오케이? 잘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렇지.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가 있고요. 사의무는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무예요. 그래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커피숍 매수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법상의 의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무인데 사회복지. 얘들아, 사회복지는 뭐야? 상대방의 그러니까 나라가 살만해지니까 계층이 아니잖아.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뭐야? 1등부터 100등 사람의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지. 1등부터 50등까지 먹고 살만한데 50등부터 100등은 사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 그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범죄가 발생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 끌어올리는 게 뭐야? 사회복지.
그래서 사회법상의 문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리고 자기 의무라는 게 있는데 자기는 해야 되는 거고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기 의무는 해야 되는 거. 이건 해야 돼.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 단어야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재 사례에는 소음 발생을 금지하는 건 부작이야. 소음을 내게끔 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고 해서 법적인 용어로 부작위 의무라고 그래.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기? 부작위? 그 글자를 생각하는 거. 자기? 왜 자기를 해야 되는 거야? 좋아하니까 하는 건가? 부작위? 두 번째 자기인가? 이런 생각 했었어. 원래 전공이 법학이 아니었으니까 모르지 나. 그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아니었고 작위였더라고. 그래서 저작권 무단 사용 같은 경우에는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이행 항의구역은 뭐냐면 상대방이 이행이 없으면 나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내가 시계방 주인이야. 시계방 주인이면 어떻게 되냐? 시계를 수리해 주면 어떻게 해? 시계를 수리해주면 시계 수리비를 줘야지만 내가 그걸 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안 주면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야 시계 수리비 줘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내가 시계를 줄 수 있다고 동시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 완전 어렵지? 단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내가 능력만 되면 법학 도서를 전부 다 새로 쓰겠는데 능력이 안 된다. 노력해볼게. 노력하잖아. 지금 막 정리도 해주고 지난학기까지 이런 거 없었어. 1도 없어서 절대 안 해줬어 이런 거. 그러나 마지막에 갈 때는 해줘. 쓰라고 나중에. 그리고 권리남용. 사회적 손실이 크면 인정 안 됩니다. 권리남용. 상대방의 권리를 너무나 많이 침해하거나 내 권리를 너무 주장하거나 이러면 권리남용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신의칙. 판례. 경미한 위반은 해제 불가합니다. 신의칙. 그런 얘기고 교재에서 여기 뒷부분은 여기 보면 반사적 이익과 관련된 부분 그 교재 설명 좀 부족해요. 그리고 형성권 설명과 관련된 부분 약간 부족하고 그리고 권리남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쭉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제 책이 아니라서 이건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추가되면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서 체크해 봤으니까 하시고 다음부터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제가 거기 페이지 수 넣어줄게요. 나중에 이거 넣어줄 테니까. 그래서 최종 한 줄 오늘 배울 내용 핵심 이거야. 딴 거 없어. 딱 한 줄이야. 법률관계는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맞아. 요게 핵심입니다. 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자 권리관계, 의무관계 하고 공적인 권리, 사적인 권리 그리고 국가가 행사하면 국가적, 개인이 행사하면 개인적 요것만 붙일 수 있으면 됩니다. 쉽지? 그게 핵심이야. 그걸 이렇게 많은 페이지에 풀어서 적어놓은 겁니다.